자, 관엽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관엽식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엽식물 뭐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있으신 게 관엽식물이실 거예요. 뭐 어머님들이 주로 많이 기르시는 애들 있잖아요. 자, 항상 잎이 푸른 것이 특징이에요. 뭐 관엽, 한마디로 잎을 감상할 수 있는 아이들은 관엽이라다 보니까 푸른 아이들이 특징이라는 거. 자, 원산지는 열대, 아열대라 보시면 되고요. 자, 집 안에서도 실내에서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음지나 반음지에서도 잘 자란다 보시면 돼요. 자, 실내 장식물로도 이용하고요. 자, 이런 관엽식물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눈다 보시면 돼요. 어떻게 나누냐면, 자, 1번에 보시면 파인애플과, 자, 먹는 파인애플 아닙니다. 자, 아나나스라고도 하고요. 자, 구즈마니아, 틸란디시아, 에크메아라 되어 있는데, 파인애플과 이런 것까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혹시나를 대비해서, 그죠?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천남성과라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관엽식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는 게 이런 천남성과 아이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 독성이 있는 초본식물이라 했습니다. 디펜바키아, 싱고니움, 스킨답서스, 안스리움. 자, 요런 천남성과 아이들은 독성이 있는 식물로 유명한 애들인데요. 뭐 위기탈출 넘버원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독성식물 1, 2, 3위인가 거기까지 요 디펜바키아나 요런 스킨답서스 같은 아이들이 나왔어요. 자, 이런 것들은 잎의 잎맥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잎의 모양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집집마다 얘네들도 하나씩 다 있어요. 하지만 요런 독성식물 아기들이 막 씹어먹거나 강아지가 가서 막 물거나 하면 큰일 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약간 주의를 좀 해주시면 훨씬 낫겠죠.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드로세라리라 해서 자, 용솔란과에 속하는 목본식물이라 했습니다. 행운목 같은 아이들이 바로 이런 드로세라리라고 알아두시면 됐고요.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고사리류 있습니다. 자, 보스턴 고사리, 그리고 아디안텀이라 해서, 자, 요런 거 보스턴 고사리 같은 경우는 또 거기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정글의 법칙에서도 막 고사리 같은 거 막 우거져 있는데 가보신 거 막 보셨죠? 그런 애들 쉽게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야자류 나와 있는데요. 자, 야자류는 말 그대로 열대에서 자라겠죠. 뭐 추운 데서 자라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열대에 분포하고요. 자, 실내 조경용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요. 뭐 관음죽, 테이블 야자, 뭐 이런 애들 있고. 자, 6번에 보시면 고무나무류가 있습니다. 자, 벤자민 고무나무, 인도 고무나무, 넝쿨 고무나무. 고무나무 뒤에 다 붙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쉽게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씩 훑어보시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야자류에는 어떤 게 있었구나. 뭐 고무나무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 그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난가식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난가식물. 자, 한마디로 난 종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꽃이 아름다운 식물이 난가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품종수가 가장 많은 아이들이에요. 자, 24,000여 종에 속하는데, 뭐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난가식물도 많겠지만, 우리나라에 24,000종이 다 있지는 않죠. 그죠? 자, 그리고 분화, 절화로도 이용하고요. 자, 고동식물 중에서 가장 진화된 식물이에요. 그 기출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서 나왔냐 하면, 뭐 고동식물 중에서 가장 진화된 식물인데 이게 제일 태화된 식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그냥 훑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짚어서 이런 거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그렇게 약간 어설프게 내는 문제는 맞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열대를 중심으로 온대 고상 기후까지 분포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원산지에 따른 분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동양란이 있는데요. 자, 동양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말 그대로 온대, 아열대 지방에서 자생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동양란은 이름 보시면 어때요? 되게 동양적이에요. 자, 풍란, 석곡, 한란, 출란. 딱 들어보시면 되게 동양적이죠. 그죠? 옥화란, 그죠? 약간 이렇게 컨츄리한 느낌은 있겠지만 외우시기는 훨씬 좋단 말이죠. 그죠? 동양란이니까. 자, 하지만 니은에 보시면 서양란 나옵니다. 자,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자생하는 말 그대로 서양에서 자생하다 보니까 좀 더운 걸 좋아하겠죠. 이름 보세요. 또 틀리잖아요. 그죠? 자, 신비디움, 카틀레아, 덴드로비움, 팔레노시스. 벌써 위에 봤던 뭐 춘남, 보세람 뭐 이런 이름 보다가 갑자기 덴드로비움, 팔레노시스, 온시디움 보니까 좀 럭셔리한 느낌도 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생육 습성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요. 자, 한마디로 얘가 땅에서 자라냐 아니면 뭐 바위나 이런 데서 자라냐 이런 걸 좀 따져서 보는 건데요. 자, 기억해 보시면 지생란이라 해서 땅지자 쓰는 거예요. 땅에서 자라는 난 종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생란 같은 경우는 아열대, 온대지방에 많이 분포하고요. 자, 말 그대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아이들을 지생란이라고요. 자, 이런 지생란의 종류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종류 또 외우기 좀 약간 그런데 뭐 보면 지생란은 역시 동양란에 속한 애들이죠. 자, 춘남, 푼남, 새우란, 은대난초. 뭐 이 중에서 외우기 쉬운 거 한 3-4개 정도만 외워주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니은에 보시면 착생란이라 해서 기생란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착생해서 살기 때문에, 기생해서 살기 때문에. 자, 주로 열대나 아열대에 자생하고요. 나무나 바위에 붙어서 고착 생활을 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잎과 줄기는 자, 수분을 저장하는 기관이 있어 두껍고 뿌리는 호흡이 발달하여서 자, 공중에 있는 습도를 흡수하여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왜 꽃시장 같은 데 가보시거나 아니면 분합하는 데 가보시면 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막 이렇게 공중에다 난을 달아놓고는 밑에는 뿌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되게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모습이죠. 걔네에다가 분무기를 막 뿌려서 걔네가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나름? 자, 그리고 뭐 이런 종류의 애들은 에피덴드롬이나 카툴로레아 이런 거 있다는 거, 콩짜계란, 반다, 온시디움. 좀 외우기 좀 재밌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이거 밑줄 그으시고 한 5개 정도만 외워주셔도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 사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반다나 덴파레. 아, 그리고 체크 포인트 잠깐 보실게요. 자, 체크 포인트 잠깐 보시면 자, 풍란 같은 경우는 지생란, 착색란 모두 해당된다 했습니다. 왜냐? 지금 체크 포인트 왜 했냐 하면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헷갈려요. 나는 이거 지생란에 외우고 착색란에 대해서 종류를 다 외우기 너무 어려워. 이게 이름 도대체 몇 가지예요. 그죠? 외우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위에 것만 다 외워버리세요. 그래 놓고는 이제 이게 문제 나왔을 때 이거 2개 다 속하는 아이들이 풍란인데 요거를 놓치신다는 거죠. 아, 풍란 이거 아니었어. 이거는 분명히 착색란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착색란에는 주로 이런 럭셔리한 이름들이, 영어 이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풍란은 아니었어 하고 풍란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풍란 같은 경우는 2개 다 지생란과 착색란에 속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수생식물이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물 숫자를 써서 물에서도 살 수 있는 식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뭐 침수식물, 자, 그리고 정수식물, 그 다음에 뭐 부엽식물, 그리고 부유식물이 있는데 뭐 이 정도만 그냥 읽어보셔도 충분히 아실 거고요. 침수식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물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아이들이에요. 뭐 잎이 수면 위에 뭐 나와 있기도 하긴 하겠지만 아래도 있죠. 나사말, 물수세미, 붕어마루 뭐 이름 좀 외우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고요. 이 수생식물이 뭐 갖고 있는 뜻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뭐 침수, 정수, 부엽, 부유 이런 것까지는 안 알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뜻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자, 식충식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식충식물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들 되게 좋아해요. 제가 뭐 잔인한 건 아니고 이런 식충식물 같은 경우는 약간 매력적이에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자, 축축하고 자, 질소 성분이 부족한 산성 토양에서 벌레를 잡아먹기 자라갖고는 영양 섭취를 하는 애들이에요. 종류에는 뭐 끈끈이 주걱이나 벌레잡이, 통풀, 뭐 파리지옥, 뭐 사라세니아, 드로세라가 있는데 이런 지금 식충식물들이 막 이가 막 이렇게 나와서 갑자기 날아다니는 파리를 확 잡아갖고 먹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주로 이제 이런 향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뿜어서 얘네들을 유인을 하게 돼서 자기 이제 몸속에 들어오게 하면 거기서 또 막 얘네들을 막 치고 해갖고 막 으깨서 먹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미라를 만들어서 영양을 섭취해서 들어간다 하시면 되겠죠. 어떤 우리 학생들 그러더라고요. 식충식물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가 있어서 막 잡아와서 막 씹어먹나요?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절대.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반입식물이라고 있는데 반입식물 뭐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겠죠. 자, 반입식물이라는 거는 자, 엽록소의 결염이 감소로 인해서 자, 엽록소 이외에 색소 포함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얘네가 엽록소가 감소가 되면서 무늬가 전부 다 만약에 녹색이 바탕이 되어야 할 이파리 애들이 녹색이 전부 다 나오지가 못하고 약간은 노란색도 띌 수 있고 또는 뭐 약간 다른 붉은색을 띌 수도 있는 이런 아이들을 반입식물이란다 보시면 되겠죠. 자, 반입식물의 대표적인 아이들이 산세베리아.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죠. 왜 있어요? 음이온 차단하기 때문에 뭐 TV 옆이나 뭐 거실에 꼭 하나씩 놓여 있었죠. 산세베리아 같은 애들. 그리고 수명이 엄청 긴 아이들이 산세베리아죠. 이런 애들 대표적인 반입식물이라 보시면 되고요. 뭐 크로톤도 있고 뭐 디펜바키아. 아까 우리 전에 뭐 전 수업 때 말했던 그런 애들 디펜바키아 독성 있는 아이들 이런 애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방향식물이라 해서 허브가 있습니다. 방향식물. 허브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죠? 허브 한 번씩은 뭐 드셔보셨을 수도 있어요. 안 드셔봤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죠. 자, 그리고 꽃잎, 줄기 혹은 수간, 뿌리 등을 중유하여서 방향 성분을 얻을 수 있는 식물이고요. 자, 정류로 채취하거나 가루로 만들어 목향이나 태우는 향의 재료로 사용하고요. 로즈마리, 민트, 바질, 타임, 세이지, 레몬밤, 라벤더. 뭐 이런 애들 있지만 라벤더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하죠. 왜냐? 이 라벤더는 뭐 여러 가지 아주 뭐 농장이나 옷장에 넣어도 되고요. 비누로도 우리가 쓰고요. 뭐 바디폼으로도 쓰고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이 라벤더 제일 유명한 아이들이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방향식물, 허브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들이 나오는 거 잠깐 확인해 주시고요. 자, 3번 보시면 이건 좀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이제까지 좀 약간 어려운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쉬운 재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용 형태별 분류. 자, 1번 보시면 절화용이 있습니다. 잘린 꽃들이죠. 자, 꽃의 형태가 아름답고 꽃색이 화려한 거. 자, 절화 수명이 길어야
수송이 용이하죠. 왜냐? 서울에서만 막 서울의 꽃시장들이 전부 다 모여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뭐 서울에서만 꽃을 막 재배할 수는 없잖아요. 주로 뭐 경북 봉화나 뭐 안동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물건들이, 이런 절화들이 재배가 되어서 우리가 수확이 되고 일로 서울 쪽으로 와서 또 이제 뭐 경매를 한다거나 해서 팔리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 얘네가 수명이 짧으면 안 돼요. 그죠? 자, 절화 수명이 길어야 그래서 수송이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상품 가치도 더 있고요. 자, 1번에 보시면 꽃 모양에 따른 분류인데요. 우리가 꽃을 하시다 보면 이런 종류의 애들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꽃들을 어떻게 나누는 분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꽃 모양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선의꽃이라 해서 라인 플라워라고도 우리가 불러요. 라인 플라워. 말 그대로 라인이 이렇게 서 있는 아이들을 선의꽃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한 줄기에 많은 꽃들이 붙어 있는 선상의 꽃이고요. 디자인의 골격이 되는 꽃이라 해서 주로 디자인의 외곽을 형성할 때 쓰는 애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아이들, 이렇게 길게 지금 뻗어나가는 아이들은 글라디올러스나 스톡, 리아트리스, 용당, 금호초.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이렇게 수직인데다가 꽃들이 이렇게 달려있거나 이 줄기가 곱게 뻗은 아이들. 그래서 이 꽃들을 가지고 이렇게 외곽을 형성해서 어떤 디자인을 만들거나 할 때 외곽을 형성하는 아이들이 라인 플라워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라인 플라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 3가지 정도라도 적어도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아, 이거 이름 외우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이름을 적어서 꽃시장에 한번 구경도 가실 겸 가보시면, 아, 얘가 금호초였구나. 아, 보니까 진짜 한 줄기에 얘들이 꽃들이 이렇게 달려있네 하시면서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좀 더 이해도 쉬워지실 거고요.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형태의 꽃이 있습니다. 자, 형태의 꽃은 말 그대로 폼플라워라 하고요. 자, 크고, 자, 그리고 개성적 특징이 있는 확실한 아이들을 바로 형태의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밑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바라기 어때요? 해바라기 하나만 딱, 이렇게 화병에 딱 꽂아놔도 뭐 다른 아이들 필요 없죠. 아주 주인공이죠. 그죠? 이런 아이들 주로 형태의 꽃이라 부르면 되고요. 뭐, 안스리움, 극락조화, 그리고 뭐 카틀레아, 백화, 카라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 혼자만 있어도 충분히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폼플라워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덩어리꽃이라 해서 메스 플라워가 있습니다. 덩어리꽃. 자, 이런 덩어리꽃의 뭐 특징이 하나 있다면 많은 꽃잎들이 이렇게 겹겹이 모여서 이게 만들어진 꽃이 주로 있는데, 그런 아이들 중에 특징이 하나 있다면 뭐 장미나 카네이션, 우리가 주로 자주 볼 수 있는 아이들이죠. 꽃잎 하나하나 떼서 쓸 수 있죠. 뭐 그리고 카네이션 같은 경우도 꽃잎을 하나하나 다 뗄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메스 플라워라 해서 크기는 좀 약간 중간 사이즈 정도라 보시는 이런 아이들을 메스 플라워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반대로.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자잘한 꽃이라 해서 필러 플라워가 있습니다. 자, 한 대의 줄기로부터 많은 줄기가 나오는 아이들인데 말 그대로 자잘한 아이들이에요. 자잘자잘해서 조그마한 아이들을 전부 다 필러 플라워라 부른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꽃들 있죠. 주로 뭐 이런 안개꽃 같은 아이들, 아게라덤, 마타리 같은 애들이 있는데, 자, 안개꽃 어때요? 한 줄기에 이렇게 팝콘 같은 작은 팝콘들이 막 붙어있는 애들이 안개꽃이죠. 우리나라 남자들의 70%가 자, 부인 뭐 생일이나 뭐 여자친구 생일 때 주는 애들이 바로 안개꽃의 빨간 장미라고 해요. 뭐 시대 좀 지난 얘기인데 아직도 그러신 분들 좀 많더라고요. 자, 이런 애들은 필러 플라워라는 거. 주로 이제 뭐 주인공이 역할 애들 사이를 약간 메꿔주는 역할 하는 애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 뼈가 있다면 얘는 살이라 보시면 되겠죠. 좀 쉽게 말하자면.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라임, 메스, 필러, 폼까지 공부를 했다면, 자, 1번에 보시면 꽃 가치에 따른 분류라 했습니다. 자, 꽃을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우리가 라임 플라워, 메스 플라워, 필러 플라워, 폼 플라워로 나눴다고 하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대가치의 꽃, 중가치의 꽃, 소가치의 꽃이라고 또 나눌 수도 있어요. 자, 대가치의 꽃. 아까 전에 우리가 폼플라워와 좀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주장성이 높은 지배형 꽃이라 했습니다. 기품이 있는 형태라 보시면 돼요. 뭐 아까 전에 우리 폼플라워 나왔던 자, 극락조화나 백화, 킹프로테아 같은 아이들 전부 다 이런 대가치의 꽃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니은에 보시면 중가치의 꽃이 있어요. 자, 중가치. 자, 대가치 꽃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덩어리진 아이들이죠. 뭐 아이리스, 수소나 코스모스, 장미, 달리아, 이것도 뭐 종류 다 외우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가치가 어떤 건지 아까 폼 외우셨다면, 폼플라워 외우셨다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중가치, 이런 소가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대중소, 뭐 쉽게 이해 가시잖아요. 그죠? 자, 꽃의 얼굴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절지용이라고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절단된 나뭇가지, 한번 잘린 나뭇가지를 우리가 절지라고 부른다 보시면 돼요. 자, 식물의 가지나 열매를 이용하여 디자인의 골격을 만들거나 선을 표현하는 주된 소재라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많이 쓰는 나무죠. 자, 조팝나무. 지금 한참 많이 나오고 있죠. 자, 3, 4월 달, 2, 3, 4월 달에 주로 많이 시장에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자, 화살나무, 사철나무, 또한 뭐 산수유나 곱슬버들 이런 아이들도 전부 다 뭐 많이 나오는 애들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화훼 장식에 많이 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뭐 이름을 좀 외워두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절염용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잘린 잎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쁜 애들. 자, 잎의 크기, 색상, 질감, 패턴 등이 대비를 이루고요. 이런 잎들은 작품의 깊이감과 안정감을 표현할 때 쓰신다 보시면 돼요. 뭐 종류 몇 가지만 좀 알아두셔도 돼요. 뭐 루모라 고사리, 뭐 아이비, 염란, 주로 이파리 소재 아이들을 절엽용이라 한다는 거. 절엽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 절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작품의 깊이감과 안정감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한다 보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분식물용이 있는데요. 자, 식물이 배치되어 있는 실내 외 환경에 따라 분식물의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과 지속적 관리를 요구한다는데, 관화식물, 관엽식물, 관실식물, 허브류, 식충식물, 다육식물. 이거 우리 아까 전에 다 했던 거예요. 그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훑고 지나가시고요. 본인들이 직접.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가공소재용이 있습니다. 자, 가공소재. 자, 쉽게 말해서 건조소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건조소재는 연중 내내 사용이 용이하됐습니다. 꽃들이 사계절이 있듯이, 그죠? 계절꽃들이 있듯이, 그죠? 하지만 이런 가공 소재 같은 경우는 건조시켜서 우리가 사계절 내내 얘네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DP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건조 소재에는 뭐 꽃, 이상류, 잎, 열매, 허브, 나뭇가지, 향신료 등이 있는데요. 자, 이런 거는 본인들이 직접 그냥 한 번씩만 읽어봐 주시고요. 뭐 크게 막 중요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읽어두면 좋은 내용들이니까 한번 자기들이 직접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체크 포인트 보시면 자연 건조시키는 아이들, 한마디로 그냥 쉽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건조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죠. 스타티스나 천일홍, 청미래 덩굴 이런 아이들 있다 보시면 되고요. 가공 건조하는 애들, 약품을 타서 뭐 하거나 하는 애들은 자, 삼지당나무, 뭐 동나무, 탱자나무 같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살짝쿵 이제 어려워지는데, 자, 생태학적 분류라 해서 자, 1번에 보시면 강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1번 양생식물입니다. 자, 양생식물 딱 듣기에도 얘가 되게 어두운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빛을 좋아하는 아이들 전부 다 양생식물이란다 보시면 돼요. 자, 빛을 좋아해서 양지에서 잘 자라는 애들이에요. 빛을 잘 받아야지 잘 자라는 아이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강포화점이 좀 높다는 거. 자, 이런 아이들 종류, 양생식물의 종류는 자, 국화, 데이지, 백일홍, 자, 코스모스, 루드베키아,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빛 싫어하는 거 보셨어요? 해바라기 어때요? 빛이 막 이쪽에서 비치면 얼굴 막 비쳐서 해와 같이 막 마주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해바라기예요. 쉽게 이해가시겠죠? 이러면 외우시기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해 좋아하는 아이들, 양생식물은 해바라기가 있었다는 거.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자, 양생식물을 음지에 두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와 반대로 음생식물을 빛에 두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이런 식으로 약간 미스가 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생식물을 음지에 두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요것만 딱 알아두셔도 반대로 문제를 막 섞어서 내더라도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양생식물을 음지에 두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줄기 마디마디 사이가 길어지고요. 단위 면적당 엽수가 감소한다 했습니다. 자, 잎의 크기가 갑자기 이만해집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께가 얇아져요. 잎은 커지고 두께가 얄팍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낙엽 현상이 돼서 아랫잎, 밑에 이렇게 식물이 있다면 이 아랫잎부터 막 떨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특징을 꼭 이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셔도 얘네가 음생식물을 뭐 양생에 두었을 때 이렇게 문제를 미스된데도 절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드리고요. 꼭 한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또 나오죠. 자, 2번에 보시면 음생식물이라서 빛을 좋아하지 않아서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고요. 광포화점이 낮다 있습니다. 그죠? 종류 몇 가지만 좀 알아두셔도 되겠죠. 음생식물 지금 보시면 어때요? 스킨답서스.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애들이죠. 자, 스킨답서스가 앞전에 배웠는데 어떤 아이들이었어요? 관엽식물이랬죠. 관엽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었어요? 자, 이랬잖아요. 자, 뭐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
바로 이런 스킨답서스, 이런 관엽이라 보셨죠?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음생식물이겠죠. 빛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실내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아이들, 대표적인 애들, 이렇게 관엽 같은 아이들, 뭐 필로덴드론이나 뭐 그리고 스킨답서스나 그리고 스파트필름 같은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3번에 보시면 반음생식물입니다. 말 그대로 빛도 좀 좋아하지만 뭐 어두운 곳에도 그런 대로 잘 자라는 애들이에요. 양생식물과 음생식물의 중간 정도 강조권이고요.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랬습니다. 뭐 이런 종류, 팔손이 같은 거. 자, 저런 애들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양생식물을 음지에 두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자, 이것도 또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음생식물은 뭐 양생에 두었을 때, 양생식물은 음생에 두었을 때 이런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잎의 엽록소가 파괴되고 갈색 반점이 막 일어나요. 빛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갑자기 어두운 곳에 딱 뒀어요. 그러면 갑자기 막 점이 나기 시작하면서 병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잎의 크기가 작아져요. 아까는 어땠죠? 잎의 크기가 더 커진다 했죠. 그리고 두께는 점점 얄팍해진다 했어요. 그죠? 반대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잎의 크기가 작아지고 두꺼워진다 보시면 되고요. 단위 면적당 엽수가 증가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잎이 황록화되거나 황갈색의 낙엽화. 자, 이 양생식물을 음지에 두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외우기 힘드시다면 앞전에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을 그대로 그거 세 가지만 좀 외워주시면 얘네하고 문제를 같이 믹스가 돼서 나오더라도 쉽게 분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1번에 보시면 광죽에 따른 분류라 해서요. 자, 이 세 가지 정도의 분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 단일성 식물이라서요. 자, 낮의 길이가 짧아야지 개화하는 식물이에요. 자,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단일성 식물 같은 경우는, 자, 대표적인 아이 하나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국화. 자, 국화 같은 경우는 단일성 식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아이들이라 보시면 돼요. 해가 12시간 이하로 짧아야지 개화하는 식물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장일성 식물이라 해서, 자, 낮의 길이가 12시간 이상 길어야지 개화하는 식물이에요. 이런 아이들도 역시나 좀 이름 몇 가지 정도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아이리스 같은 아이들. 자, 이런 꽁의 이름 좀 특이하잖아요. 좀 외우시기 좀 좋지 않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자, 이 꽁의 이름 같은 거 외우기 힘드시면 뭐 꽁은 뭐 낮이 길어야지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이라 이렇게 좀 외우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가렛 같은 아이들 좀 외워두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일성 식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일인지 장일인지 한마디로 낮의 길이가 12시간이든지 아니면 12시간 이하여든지 상관없이 성격이 아주 좋은 아이들이죠. 쉽게 말해서. 자, 일장간은 관계없이 개화하는 식물이라 보시면 돼요. 자, 꽃고추, 장미, 군자란, 제라늄, 뭐 시클라멘 이 중에서도 뭐 본인들이 외우기 쉬운 아이들 이렇게 동그라미 치거나 해서 아, 얘는 중일성 식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아이들이다 하고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외우는 게 좀 많아서 그렇지만 이렇게 잘 읽어보시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꽃들을 약간 접목시켜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반복학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체크 포인트 있다면 자, 국화와 같은 단일성 식물을 자, 미리 개화하고자 할 때 자, 낮의 길이가 12시간 이하로 짧아야지 개화할 수 있는데 여름에 어때요? 낮의 길이가 엄청 길죠. 그죠? 자, 그럴 때는 국화는 개화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빛을 인위적으로 가려주어서 자, 쉽게 말해서 빛을 차광 처리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빛을 요렇게 그냥 아예 덮어서 그래서 차광 처리를 해서 꽃을 빨리 개화시키거나 하는 방법을 우리가 쓰기도 해요. 그래서 차광 처리의 대표적인 아이들이 바로 국화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좀 약간 알고 지나가면 좋아요. 이거는 나중에 뭐 우리가 기능사 공부를 지금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기사 공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예 기능사도 딸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중복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CAM 식물이라 해서 한동안 되게 유행했었어요. 자, 우리나라 갑자기 막 그 식물을 이용해서 그린 인테리어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덥고 건조한 낮에는 기공을 폐사하여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고요. 기온이 내려가는 밤에는 기공을 열어서 자, CO2를 흡수해서 실내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되게 좋은 식물이라 보시면 되겠죠. 뭐 사람에게, 인간에게 되게 좋은 식물이라 보시면 돼요. 자, 종류에는 뭐 선인장, 칼랑코에, 뭐 호야, 카틀레아, 반다, 구즈마니아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본인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